4월 4주차 시장 리뷰 및 전망입니다. 미국 금리는 상승하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주요 지표는 불안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호실적으로 급등하는 한 주입니다. 국내 시장은 반도체와 식품, 화장품, 2차 전지에 주목할 시기입니다. 4주차 리뷰 및 전망을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4월은 변동성이 높은 한 달입니다. 미국 국채 금리는 상승하고 있고 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 물가는 상승하고 있고 반면에 미국의 GDP 성장률은 낮아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 미국 시장입니다. 엔비디아가 15%나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브로드컴도 11%, AMD도 7.3%, 그리고 인텔은 마이너스 6.7%이고요. 마이크론은 7.5% 상승입니다. 이번 한 주 인텔을 제외하고 반도체 기업의 주가가 대부분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MS 같은 경우에도 1.8%, 그 다음에 애플도 2.6%, 그 다음에 구글이 굉장히 큰 폭으로 11%가 상승했고요. 반면에 또 메타는 마이너스 7%를 보였습니다. 테슬라는 14%를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메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빅테크 역시 큰 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한 달 기준으로 보면요. MS는 마이너스 3.5%, 애플은 마이너스 2.3%,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2.7%입니다만은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진했다기보다는 지난 3주까지 부진했고 이번 4주차에 큰 폭으로 주가가 회복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메타는 이제 이번 1분기 시장 컨센을 상회하는 실적을 보였습니다만은 2분기 실적을 하향하면서 큰 폭 주가 조정을 받은 모습이고요. 반면에 구글은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 실적이 상향되면서 지난 금요일에만 10%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주식시장 역시 K 주식만큼이나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거시 지표의 불안, 반면에 주식시장은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가가 굉장히 변동성을 보이면서 일정 부분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전망을 보면 국채금리가 하락하든 또는 빅테크나 반도체 기업이 하락하든 어쨌든 방향은 다시 조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지난 6개월의 추이고요. 2월까지 상승을 했고 3월, 4월 중순까지 변동성을 보이다가 4월 3주차에 큰 폭 조정받고 다시 4주차에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이러한 추이들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AI 쪽으로 투자 확대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반도체 기업 실적 좋아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전망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대장주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영향이 또 국내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4주차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을 발표했는데요. 이걸 보시면 시장의 컨센은 대략적으로 2.6%였는데 실질적으로 2.8%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또 물가 상승에 대한 불안함이 올라오는 것인데요. 그런데 PCE 발표하기 바로 직전에 발표한 게 뭐냐 하면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입니다. 시장이 기대치는 2.4%인데 실제 1.6%가 나오면서 성장이 부진, 근데 물가 지표는 상승, 이러면 스태그플레이션 아니야? 막 이런 고민들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 최소한 6월 달에 미국 금리 인하는 이제 물 건너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국채금리 보겠습니다. 10년물 보면 4.669%까지 올라왔고요. 미국의 2년물은 5%가 드디어 넘어섰습니다. 전체적으로 10년물도 상승, 2년물도 상승. 특히나 2년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기준금리와 굉장히 방향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볼 때 2년물 국채의 그 금리가 5%를 넘어섰다는 것은 미국의 금리 인하가 당분간 쉽지 않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달러 인덱스입니다.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06선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은 1377.9원까지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죠. 자, 원화뿐만 아니라 엔화, 위안화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일본이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엔화가 다시 또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의 추이는 1990년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절하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83.7불 정도에 유지되고 있는데 그나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다행이고요. 금 가격 역시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 소폭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이 다소 혼란스럽습니다. 이번 4주차 주식시장은 4월의 부진을 대부분 만회하는 모습인데요. 반면에
발표되는 거시지표는 대부분 시장 기대 대비 우려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GDP의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고 물가 지표는 상승하고 있고 금리 인하 시기를 그래서 가늠하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국제금리 상승, 달러 강세, 원화, 엔화, 위안화 모두 약세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국내 시장 관점에서 보면 국내 시장은 미국 시장 흐름에 따라서 널뛰기를 하는 모습인데요. 호재는 악재로 해석되고 또 악재는 다시 호재로 둔갑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이러한 주도주를 중심으로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고지를 향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몇 가지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텔이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파운드리 쪽인데요. 파운드리 쪽이 매출이 10%나 감소했다고 하는 기사입니다. 자, 인텔이 1분기 실적을 발표했고 매출이 좀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인데 2분기도 매출의 전망치는 시장 기대보다 낮다는 기사이고요. 특히나 원래부터는 이제 파운드리 부분을 별도로 발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부분 내부 물량으로 추정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파운드리에 대한 인텔의 기대감이 많이 꺾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9%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파운드리 매출액이 대부분 내부 물량으로 추정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TSMC나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인텔의 부진이 굿뉴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입니다. 또 하나의 기사는 LG화학과 롯데케미칼에 대한 얘기인데 최근에 LG화학과 롯데케미칼의 NCC 이 설비를 통합하거나 별도로 제2부를 설립한다 이런 기사가 막 나왔단 말이죠. 이 기사 나오자마자 LG화학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한 바가 없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게 그냥 해프닝이 아닌 것이 LG화학이 여수 NCC 매각에 대한 뉴스가 작년에도 나온 적이 있었고요. 또 올 초에도 쿠웨이트의 국영석유 회사에 매각한다 또는 제2부를 만든다 이러한 또 뉴스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석유화학 시장의 불황이 깊어지면서 NCC 기업들, 대표적으로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 같은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단 말이죠. LG화학은 미래성장 동력으로 양극재 쪽, 2차전지 양극재 쪽에 집중하면서 사업의 그 다변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고 한다면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는 굉장히 좀 어려운 시간을 좀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기사가 아닐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중국의 경기 방향입니다. 현재 석유화학만 부진한 것이 아니라 철강 업종 역시 굉장히 부진합니다. 공급 과잉이라는 공급 관점에서 시장 우려를 이제 얘기하고 있고 일정 부분 맞는 얘기인데 사실은 수요가 회복돼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중국의 경기 부진이 석유화학과 철강 모두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이거는 이제 또 중국의 부동산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 반등 시점이 중요하고 이 시점에 석유화학과 철강 업종이 본격적으로 반등할 것인데 아직은 부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투자 관점에서 보자면 긴 호흡에서 보면 바닥권은 맞지만 현실적인 호흡에서 본다면 반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기사는 이제 고물가와 고환율의 수출 식품주들이 상승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식품 물가와 환율이 오르면서 해외 수출하는 식품주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수출 비중이 큰 식품 기업은 해외 실적 성장과 함께 환차익 가능성까지 더해지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최근에 식품주들의 주가가 많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식품의 물가 상승과 환율 상승 영향 받으면서 수출 비중이 높은 식품주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식품 관련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식품을 바라볼 때는 국제 곡물이 중요하고요. 환율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큰 방향이고 이걸 플러스해서 국내의 식품 가격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수출추이 이렇게 세 가지를 보면 도움이 되는데요. 국제 곡물은 크게 보면 옥수수와 소맥과 대두와 원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가지고 오면 옥수수는 주로 사료와 전분당으로 사용되고 소맥은 밀가루와 사료, 대두는 식용유, 그 다음에 원당은 설탕으로 사용되는데요. 이러한 국제곡물을 가지고 와서 1차 식품이라고 하는 사료나 전분당이나 밀가루, 식용유, 설탕으로 사용되고 이걸 가지고 이제 2차 식품들이 만들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양돈, 양계, 라면, 제과, 식료품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플러스해서 주요 기업들의 수출 데이터들, 라면과 제과, 담배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국제곡물 가격과 환율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게 식품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국제곡물 가격을 보면 2022년 상반기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2022년 상반기를 정점으로 해서 하반기부터 이제 국제곡물 가격이 대부분 떨어지고 있어요. 밀도 떨어지고 있고 옥수수 대도 떨어지고 있고요. 원당만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당하고 코코아 정도. 나머지 국제곡물 가격은 굉장히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제곡물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그죠. 식품의 주요 제품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다시 국제곡물 가격이 하향 안정화된다면 식품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하는 이런 구조라는 것이죠. 지금이 이제 그러한 구조에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환율 상승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수출 비중이 높은 식품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24년 1분기 실적에 대한 키움증권 리포트입니다. 이제 프리뷰인데요. 대형 3사 기준으로 보면 CJ제일제당, 오리온, KTNG. 이 중에서 CJ제일제당과 오리온은 국제곡물 투입 단가가 안정화되면서 시장 컨센을 상회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고요. 중소형주 기준으로 보면 삼양식품과 동원 F&B의 실적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은 최근에 중국 말고도 유럽과 미국 쪽에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동원 F&B 같은 경우에는 참치 단가가 안정화되고 여기다가 내식 수요가 호조를 보이면서 실적이 개선될 거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방향은 외식보다는 그죠? 주로 이제 라면, 제과, 가공식품 그리고 내식 위주의 이런 매출 흐름이 견조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 라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유럽 쪽의 수출이 굉장히 강하게 반등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삼양식품과 농심 같은 경우에는 신규 거래선을 확보하면서 수출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또 삼양식품은 내년 5월 달에 밀양의 2공장이 오픈되고 농심 역시 국내에 수출 전용 공장 증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부진하는 식품업체들은 어떤 쪽인가 하면 원당과 코코아. 요거는 최근에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설탕이나 음료, 일부 제과와 담배 업체들은 원가 상승 부담. 따라서 이제 판가 인상을 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추이를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은 언제 이제 판가를 인상하느냐, 이걸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 상승은 내수 중심의 식품 기업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은 수혜가 될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CJ제일제당이나 삼양식품, 동원 F&B 이런 쪽에 좀 주목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CJ제일제당은 글로벌 사업을 하고 있고 아미노산의 성장, 또 곡물 투입의 그 하향 안정화 이런 얘기들이고, 삼양식품은 유럽과 미국 시장의 수출 증가, 동원 F&B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내식 수요 호조와 참치 투입 안정화 이런 식으로 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시장을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시장입니다. 엔비디아가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인텔의 파운드리 실적이 부진한 모습이고요. 구글과 MS의 1분기 실적은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에게는 다 굿뉴스가 되는 것이고요.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는 여전히 시장 주도주의입니다. 폭탄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지만, 그리고 또 거시 지표의 불안함도 여전하지만 전체적인 방향에서는 빅테크 기업의 실적이 시장 컨센을 상회하면서 여전히 핫한 업종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반도체 시장을 주시하되 방망이를 좀 짧게 보고 바라볼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관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화장품과 식품 업종은 앞서 이제 식품도 봤습니다만은 환율 수혜 그리고 실제 수출 지표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은 점점 좋아질 개연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는 중국에서 이제 화장품과 식품을 바라볼 때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바뀌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화장품과 식품 기업의 주요 수출국 그리고 수출 증가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 시장의 성과가 굉장히 중요하다. 요걸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이고, 요게 이제 앞으로 주가 상승과 실적의 개선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출 비중이 높은 식품 기업, 화장품 중에서도 역시 대형 화장품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꾸준히 관심 보는 것은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전력주와 전선주입니다. 실적 발표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HD 현대일렉이 또 굉장히 좋은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시장 컨센을 상회하는 모습이고요. 2024년뿐만 아니라 2025년의 컨센 그리고 수주 잔고를 지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해서 미국의 전력 부족 현상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핫한 업종인데 이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2차 전지 시장입니다. 2차 전지 시장은 1분기 실적 바닥론을 확인하는 시기입니다. 급하게 투자를 결정하기보다는 실적 바닥을 확인하고 시장 컨센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극재나 전기차 판매 지표는 아직 부진합니다. 사실 그래서 바닥론과 별개로 이번 2월, 3월의 지표는 아직 부진하기 때문에 이 지표의 방향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테슬라의 움직임인데요. 자율주행, 로보택시, 저가 모델 등 굉장히 다양한 변수와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와 협업하는 LG 에솔이라든가 LNF 등의 뉴스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2차 전지 시장은 트리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이벤트들을 이 속에서 어떤 새로운 시장의 변화를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4월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3주차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고 4주차는 지난 한 달의 어려움을 일시에 일정 부분 해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의 주도 업종을 찾고 주도 기업을 찾아 투자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수많은 대외 변수가 판단을 흐리게 하고요. 심리적으로 또 위축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과 시간을 잘 견뎌내기를 그리고 이겨내기를 바라면서 4월 4주차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